The number of cases of COVID-19 outside China has increased. The number of affected countries, the number of deaths climbed even higher. Some countries are struggling with a lack of resources.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Ready your hospitals, protect and train your health workers, and let's all look out for each other because we need each other. 코로나19 환자가 이송돼 온 순간 응급실에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간호사들이 최대한 빠르게 방호복으로 온몸을 감쌉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뚫고 들어오겠죠. 오빠가 안 보일까요? 또 머리카락 나온 거구나. 코로나19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우한을 다녀온 후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해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 오늘 하루 813명 늘었습니다. 기침이나 뭐 이런 증상이었다가 폐렴이 진행되는 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고요. 기저질환자, 80세 이상 고령자에서의 사망자의 비율이 높다. 문 열어주세요. 호흡곤란으로 지금 왔거든요. 옮겨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도와드릴게요. 정종쌤 문진 좀 해주세요.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및 대구, 경북, 신천지를 방문한 적 있으세요? 네, 그럼 확진자와 접촉한 적 있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침이 난다거나 목 아프시거나 뭐 콧물이나 가래를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원래 천식이 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숨쉬기가 좀 쉽지 않고. 혈압 130에 80입니다. 80이요. 환자분 지금 숨쉬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산소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숨쉬기 편하시게. 네. 코로 한번 숨쉬고 입으로 내뱉으시고. 네,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동제실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고 긴급 처방을 내립니다. 그 열 있는데 지금 톡톡펜 투여할까요? 피오로 주시고 지금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확진 검사 한번 해봅시다. 네. 이거 코에다 들어갈 거거든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셔야 돼요. 실제 코로나 확진 환자가 이송됐을 경우를 가정한 한 간호대학의 모의 실습 수업입니다. 시뮬레이션 상황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자 역을 한 사람은 코로나 현장에 직접 뛰어들었던 전직 간호사입니다. 땀이 완전 다 내리셨는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제가 숨이 막혀서 힘든데도 계속 써야 되니까. 원래 이거를 이제 2시간 동안 이렇게 입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응이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이제 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간호사분들 막 얼굴에 흉터 남고 이런지 아시겠네요. 진짜 입어보지 않으면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이거는 아무리 힘들다 해도 뭐 직접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힘들었지? 네. 환자 어땠어? 너무 리얼해요. 너무 위험하셔가지고. 선배야. 여러분 선배, 14학번 선배님. 청도 대남병원하고 안동의료원에서 이제 직접 환자 케어를 하셨었고. 너무 힘들고. 한때 전남대학병원 간호사였던 오성훈 씨. 코로나가 창궐하자 21일간 자발적 의료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김연아 선생님이라고 혹시 네. 알고 있지? 예. 유명하신 분인데 한 달 정도 동산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환자 케어 직접 하고 오셔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21년간 간호사로 근무했던 김연아 씨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대구로 달려가 한 달간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더울 텐데 한번 우선 벗죠 이제. 간호대학 4학년, 이제 곧 현장에 나가야 하는 학생들이 코로나의 치열한 현장을 경험한 용감한 선배들에게 한 수 배우는 자리. 밖에 지금 코로나가 있는 거야. 내 손에 닿지 않게 거꾸로 반대로 돌돌돌 말고. 방호복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일하다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럴 땐 지체하지 말고 뛰어나와야 돼.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 이제 신이랑 같이 되는 요거 이거 안 벗겨졌어. 너무 많이 뽑았다는. 아무튼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현장 실습이 끝나고 이제 고대하던 시간이 왔습니다. 다들 졸업반이신 거죠? 네. 저희 다 졸업반. 저는 간호사가 될 학생으로서 뭘 어떻게 느꼈을까? 좀 무섭지 않았나? 저는 조금 근데 무섭긴 할 것 같아요.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봤으니까. 의료진들은 저는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군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 있어요. 미국 간호사 하는데 거기는 확진 판정 받아도 출근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의료진이 없어서. 정말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후진국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그 어떤 계기로 대구에 가게 되셨는지. 3월 초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중증 환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확진 환자가 줄어드는데 그 기존에 있던 환자분들이 자꾸 중증으로 넘어가서 사망 환자들이 자꾸 늘어난다. 그런데 중환자실 경력자가 없다. 맞아요. 그래서 경력이 없는 간호사들이 중환자실에 투입이 되고 있다. 로봇가 아닌 이상 어떻게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겠어요.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이. 메르스를 경험해봤고 중환자실에도 20년 가까이 있었고 그럼 나라도 가서 하면 한 명은 좀 쉴 수 있잖아요. 제가 가는 동안. 그때 그래서 중환자실 가겠다고 그랬죠. 중환자실 아니면 보내지 말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동산병원 보내더라고요. 제가 신청했을 때가 딱 하루에 800~900명씩 확진자가 나왔을 때거든요.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밤에 연락이 와서 그 다음날 1시까지 와달라고 어디 병원으로 제가 배치되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말을 좀 더듬으면서 청도 대남병원이다라고 하는데 거절을 많이 당했대요. 저도 그걸 듣자마자 심장이 진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도군 대남병원에선 117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가 처음 발생한 곳은 경북 청도 대남병원. 새롭게 간호사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 최초로 의료인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한가운데 있던 청도 대남병원. 대부분 정신질환자인 101명의 확진자가 있었고 간호사도 5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곳. 가족들한테 저는 다 비밀로 하고 그냥 신청을 해버렸어요. 왜냐면 전 반대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아내가 제가 결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었고 그래서 설득이라기보다는 사실 통보식으로 아내한테 손을 잡고 말했죠. 나 사실 몰래 지원했다. 내일 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아내가 그때부터는 그냥 말을 잃었어요.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짐만 싸고.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실감이 났대요, 그때. 내 남편이 진짜 가는구나. 결혼 후 달콤한 꿈을 꾸기에도 바쁜 신혼 5개월 차. 미나 씨는 남편의 통보가 거짓말인 줄 알았답니다. 오빠가 처음에 그날 가기 전날에 말했을 때 솔직히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 네, 그런 걸 왜 몰래카메라를? 왜 몰래카메라라 생각했냐면 전부터 오빠가 가고 싶다고는 했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오빠가 또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뭐 가겠다 이런 식으로만 했었지.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진짜구나라는 걸 실감을 했고 그때 이제 짐을 쌌는데 아무 생각도 없었어.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고 하니까 집에 있는 건강식품이면 우선은 그거를 좀 챙겨야겠다 싶어가지고 홍삼부터 해서 홍삼 막 면역력이 좋은 것들은 다 챙겼지. 맞아. 그래도 추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캐리어 짐 싸는 거 사진 찍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거를 그림 그려가지고 내
올렸어. 아내는 그림으로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보내오는 사진을 받을 때마다 사진을 다시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림을 업로드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간호사들 너무 힘들다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너무 멋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더 그림을 그리는 게 좀 더 힘이 났던 것 같고. 성훈 씨의 아내 미나 씨의 그림에는 치열했던 현장의 사투가 아직도 느껴집니다.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곳이 저는 잘 몰랐었는데 정신과 병원이더라고요. 철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이제 복도에 막 두세 명 막 누워있고 막 어디서 비명소리 나고 있고 막 진짜 나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상황에서 첫날 들어갔을 때 와, 굉장히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간호 환경이랑 다르고. 아까 시뮬레이션 했을 때 한 명 환자를 5명이서 케어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한 간호사당 몇 명의 환자를 케어해요? 한 번 들어가면 거의 10명의 환자를 막 다 케어해야 되고, 뭐 바이탈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뭐 20명까지도 했었으니까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진짜 쉬운 상황은 아니구나. 보이시나요? 이거는 정맥주사, 혈관과의 사투라고 저는 할 수 있는데 보일 듯 말 듯 그리고 느낄 듯 말 듯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글을 쓰면은 이제 시야가 흐려지고 막 습기가 차니까 눈이 안 보이고 장갑은 두 겹 껴서 느껴지지도 않고 거의 감으로 진짜 이거 될까 하다가 좀 의심하면 그냥 바로 페일해 버리고 환자분들 엄청 아파하고 그냥 이 보호복을 입고 일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일반 간호의 3-4배의 일인데. 저는 너무 PAPR을 쓰잖아요. 이게 우주복 같은 거 쓰는데 전동 호흡기구라서 필터가 돌아가면서 공기가 이렇게 윙윙 돌면서 이렇게 안 들려요. 이게 뭔 얘기를 하면 들리지 않아서 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사오정이 돼가지고 한 3-4번은 물어봐서 네? 이랬던 기억밖에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목숨을 담보로 코로나의 현장에 있었던 기록들. 내가 감염되면 지금 집에 가도 가족들도 감염되고, 그래서 진짜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안 무서우셨어요? 저하고 거의 비슷한 또래의 또 남자 환자분이 어머님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70대 하고 같이 확진 판정받고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었고, 근데 어머님은 좋아하시는데 아드님만 상태가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 내려오셨거든요. 에코모까지 했거든요. 모든 할 수 있는 의료 장비들을 다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40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기저질환도 없었는데. 무섭죠. 저도 사람인데 설마 코로나가 저만 피해가겠어요? 실제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정신질환자가 고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기려고 하는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보호 장비 입고 자기 막 맨날 검사하고 열 재고 막 그러니까 엄청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억제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막 발차기를 한다든지 이런 좀 급박한 상황이나 이런 데 보면 모서리에 찍혀가지고 보호복이 찢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열이 37.3도 나오고 열이 37.5도까지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거 진짜 감염된 거 아니야? 겹쳐서 근무하던 어느 간호사의 감염 소식 듣고 정말 나도 그러면 걸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중증으로 떨어뜨린 환자들을 내가 돌보기 때문에 이 균들도 언제든지 나와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소에 있으면 나는 코로나다. 근데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두 분 다 봉사 가셨을 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동산병원 간호사의 어떤 어머님이 중환자실로 코로나로 입원하신 거예요.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죠. 또 특히나 의료진의 어머님이고 그때
저희가 볼 때 남자 간호사가 봤거든요. 인튜베이션 하고 있다가 의식이 깨고 상태가 좋아져서 그 남자 간호사분한테 여자친구 있냐고. 우리 딸 없는데 어떻게 만나보겠니? 본의 아니게 약간 소개팅. 힘든 와중에도 그런 소소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이제 안동의료원으로 한 번에 수십 명이 확진자가 왔던 상황이 있었어요. 치매 환자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분들의 병수발을 다 들어야 돼요, 저희가. 간병인이 원래 옆에 붙어 있어야지만 이 환자분을 케어가 가능한데 그 인력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할머니 밥 먹이는 것부터 해서 소변 뭐 이런 처리나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그 일이 2배, 3배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아, 나 진짜 뛰쳐나가고 싶은데 나 너무 답답한데 나 토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참으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막 들었었는데 이제 마지막 제가 근무하는 날에 이 할머니가 정신이 좀 돌아오신 거예요. 내 몸이 이렇고 내 정신이 지금 온전치 못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고 근데 이렇게 잘 치료해줘서 고맙다 라고 하는 순간 원망했던 마음, 뭐 불평불만했던 마음 싹 사라지면서 아 이렇게 고맙다라는 한마디가 고단했던 그 모든 날들에 대한 것들을 좀 위로를 해주구나. 아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가 여기서 꿋꿋이 끝까지 남아있을 걸 누군가는 믿어주고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주고 있구나. 도시락을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서 식사를 부족함 없이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방역 같은 것도 철저히 새벽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셔서 정말 그 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옷을 수십 명이 갈아입는데도 감염된 사람 없이 있었는데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키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 들어가서 나올 때 마지막 봤더니 벌써 그 사이 잎이 다 펴 있더라고요. 한 계절을 모르고 이게 살았는데 그래도 참 치열하고 아름다웠다는 생각은 해요. 내 봄은 2020년의 봄은. 한때 코로나라는 태풍의 눈이었던 대구. 개장 후 500년 만에 최초로 문을 닫았던 서문시장은 최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젠 제법 사람이 몰리고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저 역시도 답답해가면 나봤어요. 또 나라에서 주는 돈 줄게는 뭐 반찬도 좀 사러나고 국수도 먹고 그동안. 몇 달째 잠들었던 가게들도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백집이 되니까 그냥 먹기엔 이게 낫죠? 네, 간식으로 먹기에는 좋아요. 많이 가세요. 잘 가세요. 맛있게 드세요. 너무 좋죠. 마음이 좀 뭉클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막 적막했다가 무서웠다가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이렇게 뭔가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같고 정감도 느껴지고 뭔가 안정감을 찾는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면서도 또 조심도 해야 되고 아직까지 너무 늦춰도 안 돼요. 최전선에서 코로나와 싸웠던 대구 동산병원. 이곳의 싸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제 오늘 배정 돌 때 수화 드레싱, 심플 드레싱 해주시면 되고 감염내과 전문의인 이지연 교수는 올해 2월부터 줄곧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격리병동으로 향하는 길. 두려움보다는 환자를 돌보고픈 마음이 더 큽니다. 병동 해진 돌러 들어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더 들어갈 때도 있는데 보통은 한 한두 번 정도. 네. 이제 요양병원 병동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문진 자체가 안 되세요. 네. 그런 분들은 직접 가서 또 환자 상태 직접 체크해야 되고. 매일매일 우주복 같은 방호복을 입는 일이 이젠 잠옷 입듯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방호복은 외부의 병원균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몸에서 나는 땀은 밖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죠. 전동식 공기정화 호흡기에 의존해서 숨을 쉬며 환자를 진료하는 것입니다. 옷 입고 이런 거는 익숙해졌는데 지금 좀 힘든 거는 날씨가 더우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통기가 안 되는 방호복을 입고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날씨 문제, 더운 거. 네. 이곳이 코로나 격리병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혜진 왔습니다.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식사를 하셨고? 밥은 많이 먹어요. 밥 잘 먹어야 돼요. 그걸 좀 남기고 저부터 밥을 많이 많이 드세요. 다이어트는 나중에 퇴원해서 하시고. 간호사들이 너무 잘해주고. 아, 진짜요? 아. 진짜로. 이 더운 거 입고 인상하면 안 찡그리고 그걸 해주는 그게 내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다. 잘 봐주셔서 그래요. 안 잘 그래. 봐줘서. 이 안에 있는 사람 전부 산주로 가고 싶어. 아. 너무 친절하고 해가. 그래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저렇게 지금 고맙다고 말씀 들으면 좀 힘이 나세요? 완전 힘나죠. 저희가 해드렸던 거에 비해서 과하게 또 막 칭찬해 주시고 그런 거 보면 힘나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얼굴 밝은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좀 안심도 되고 거동이 가능하고 컨디션이 괜찮은 환자분들 지금 이 병실에 각각 한 분씩 이렇게 배정을 해놓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PCR 이외 음성이 되면 집으로 가시는 거죠. 많았을 때는 뭐 빈병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찼었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많이 줄었으니까요. 많이 비었죠. 많이 한산해졌죠. 방금. 안녕하세요. 혜진 왔어요. 네. 좋은 소식 있어서 그 검사했는 거 기회 영상 음성 나와서 집에 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가셔도 되고 내일 가셔도 되고 편한 대로. 저 오늘 가고 오늘이라도 가고 싶어요? 누구 데리러 올 사람 있어요? 네. 알겠어요. 안 그래야겠지만 혹시나 증상이 다시 생긴다거나 뭐 열이 난다든지 뭐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문의를 좀 해주시고. 네. 근데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6월 달에 진단 받으셨죠? 26. 되게 오래되셨어요. 음성이 빨리 안 돼가지고. 진짜 힘드셨겠다. 몇 달?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정말. 이제 나가시잖아요. 좋으세요? 네. 드디어. 다른 사람 옮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고 자가격리 잘 지킬게요. 부모님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계속 기다려줘서 고맙고 또 이제 나가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함께 이제 같이 해요. 사랑합니다. 안녕. 전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몇 달을 이 방에서 갇혀 지내는 심정은 어떨까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선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가래 좀 어때요? 가래는 오늘 별로 없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 연고 바르고 있죠? 오른쪽에 사타구니 쪽에 계속 그냥 오픈 시켜서 말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곳엔 코로나에 감염된 치매 환자도 있습니다. 환자를 지켜내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이 몇 배는 더 요구됩니다. 솔직히 뭐 저희 같은 의사보다도 간호사분들이 진짜 고생 안 해요. 이런 거를 다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네. 다른 병실은 그냥 1인실인데 여기만 이렇게 그 간호사 스테이션을 따로 둔 이유가
이렇게 뭐 떨어지는 환자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스웨트 같은 거 달려있는데 이거 뽑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이놈아 마스크 끼울게. 악수 악수 안 해? 악수도 안 하고. 일단 정신적으로 조금 힘이 있으셔갖고 기분 변화가 조금 있으신가 봐요.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기분이 좋으셔갖고 대화도 잘 되고 그랬었는데 오늘 조금 그래서 좀 이따가 식사하고 그래요. 악수도 안 하느라 그러고 좀 힘들긴 하다. 협조가 안 되니까 좀 힘드네. 회진이 끝나고도 의료진의 환자 체크는 이어집니다. 대부분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있기에 수시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선생님 감염내과 이지연인데요. 이번에 있죠. 지금 세츄레이션 지금 모니터링에서 얼마 정도 나와요? 98? 지금도 98 나와요? 그러면 산소 지금 4리터 쓰고 있잖아요. 3리터로 한번 줄여주세요. 줄이고 1시간 뒤에 빨로 결과 좀 가르쳐 주시고. 네. 사실 시간 가는 거를 좀 잘 못 느낄 때가 많거든요. 오늘이 뭐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저희가 과에 상관없이 진료를 했었거든요. 네, 내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저희 병원에 있는 모든 과 의사들이 그냥 코로나 환자 진료에 다 매달렸었고. 이곳 의사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지난 몇 달간 코로나 환자들에게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미음도 안 먹어요. 물만 드시고 약은 억지로 먹고. 그래서 티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환자 많이 줄어서 그래도 환자의 부담은 이제 덜한데 그래도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좀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건 조금 더 신경 쓰고. 저희 병원에 이제 거쳐간 환자 수가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서 이제 15명 정도. 식사는 늘 도시락. 하지만 처음엔 도시락조차 먹기 어려웠답니다. 처음 코로나 전담병원 됐을 때는 식당을 운영을 못했었어요. 식당을 운영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돼가지고 저희 못 먹고 일했어요. 저희 그때 저녁 진짜 자체 다이어트. 자체 다이어트, 강제 다이어트. 밥을 먹으러 갈 식당이 없었어요. 다 문 닫아가지고 맞아요. 여기 배달 좀 이러면 거긴 배달 안 간다고. 시민들이 보내주시는 간식이나 도시락이나 이런 게 정말 되게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진짜 도시락 되게 맛있게 감사히 먹었거든요. 도시락 퀄리티도 너무 좋고.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냥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어도 맛있겠다. 맨날 얘기를 했는데 그중 어머님이 추어탕이랑 그냥 집 반찬들 해오셨어요. 어머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들 고생한다고 그때 해주셨는데 정말 잘 먹어가지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정말 죽도록 힘들었던 기억은 조금 상쇄되고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저도 너무 힘드니까. 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1000명이 넘었던 환자들의 흔적은 이제 전국 각지의 국민들이 보내온 응원의 말 속에 남겨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고 의료진의 강행군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피곤하셨나 봐요. 네. 잠시 졸았네요. 지금까지 세달 동안 휴식이 한 5번 쉬었나? 한 5일 정도 쉬었나? 후회는 안 해요. 그 뭐 천직이라고 할 수 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환자 보는 게 제일 재밌고 좋아요. 되게 가식이긴 한데 제가 원래 보던 환자분들 진료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병원이 정상화됩니다. 코로나가 휩쓸고 간 아픈 흔적들을 조금씩 지워내며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많은 일반 환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하나 둘 희망을 채워 넣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이제 다 빠지고 6월 15일날 개원하니까 6월 15일 전에 이제 진료방 다 기본 세팅한다고 비품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막 욕해도 돼야지 답을 해야 되고. 툴툴대긴 하시는데 여하튼 동상화까지 왔잖아요. 그건 되게 좋으시겠어요. 올해 안에는 가능할까 이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정상화가 빨리 돼서 기쁩니다. 병원은 정상화되더라도 코로나 환자들을 위한 시설은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지금 그래도 제2차 유행에 대해서 일단 대비를 하는 입장입니다. 대구 동산병원은 150병상, 그리고 대구 의료원은 이제 100병상 정도를 해가지고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대구 시민들이 여기 일반 환자들 받는 병동이 아닌 완전 그 독립된 공간에서 두려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병동마다 100단위로 적혀있던 환자 수가 이제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좋기도 하고 그것도 다행이고 예전에는 이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 한창 힘들었을 때 비하면 뭔가 그래도 좀 마무리되어 간다는 느낌? 근데 아직 끝이라는 생각은 아직은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아직. 환자 오늘 2명 다 퇴원하셨어요. 100%. 점점 줄어드네. 그 환자 엄청 오래 있던 환자 아니에요? 거의 100일 다 돼. 거의. 수능 때 100일주는 마시겠는데. 100일이 오겠나 싶었는데 할 때. 에어컨 틀기 전에는 끝나겠지 뭐 이러셨는데. 농담삼아 에어컨 기증 오면 어떡하지? 저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에어컨 틀고 있으니까.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워낙 주먹국으로 시작을 해서 비난 나오는 것처럼. 문진해야 되는데 전화가 모자라가지고. 맞아, 의자도 없고. 오밀조밀. 누구 한 명 컴퓨터 쓰면 그 컴퓨터 못 쓰고. 몇십 명씩 하루에 들어오니까 이게 평상시에 저희가 진료보던 체계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전에 이게 확 터져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인의 전술이 되는 거예요. 빵꾸가 나는 걸 사람을 다 맺고. 특히 우리 이 교수님 그때 너무 힘들었잖아. 그래서 결국은 실신하셨죠. 이래가 부끄러운데. 링고 투혼 하시지 않았어요? 한 번이었어요, 한 번.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이곳 동산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 5일 만에 218명의 환자가 몰려들었고 200여 명이 넘는 의료진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늘어나는 환자 수로 인해 의료진은 지쳐갔고 가지고 있던 의료 자원 역시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저희 중환자실 자리도 없었잖아요. 다른 대학도 다 자리 없어가지고 대구 시내 결국 타 시도에도 막 부탁하고. 우리 교수님 전라도까지 가셨었잖아요. 환자를 킵을 해야지 될 만큼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으니까. 막 디레벨에 PPR 쓰고 가셨는데 그때 우리가 아무도 몰랐잖아. 이 롱텀이 되면 기저귀도 차야 되고 그런 걸 아무도 몰랐잖아.
괜찮으셨을까? 다행히 소변은 안 들어갔다고. 교수님 말씀을 안 하신 거 아닐까? PAPR은 색깔이 있어야겠네요. 흰색이 안 좋네요. 까만색이나. 의사라고 해서 우리도 뭐 미리 대비해서 입어보고 이런 경험들은 사실은 없지. 스키복이나 입어봤지. 이거 어떻게 입었겠어요? 이거 처음 입어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의사 실기 시험에 꼭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있어요. 시험 쳤다고 지금. 근데 점수 따면 좋겠다. 매번 입어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대신 초를 재는 거야. 내 초안에 입기 이런 거가. 수천 명의 의대생이 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웃으며 돌아볼 여유가 생겼지만 당시 의사들에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반 가고 마지막 줄을. 사실 저희가 환자를 많이 치료하긴 했지만 이게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뭐 이 치료도 해보고 저 치료도 해보고 답답하니까 막 이렇게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이 약을 써서 좋아진 건지 아니면 그냥 좋아질 때가 돼서 좋아진 건지 아예 전혀 처음 보는 병이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그걸 몰랐고 걸어 들어왔는데 갑자기 산소를 쓰기 시작하고 1시간 뒤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하루 안에 그냥 벤틸레이터까지 가는. 초탄자 그랬죠. 반나절 만에 그냥 인공호흡기 달았었죠. 물론 환자를 잃는다는 그런 것도 무서울 수 있지만 의사로서 이 사람의 이 변하는 걸 예측을 못한다는 게 나는 되게 무섭더라고. 가장 큰 게 이제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정체성 문제가 이제 되게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안과 선생님들 같으면 늘 눈을 보는 사람인데 내 같은 경우는 맨날 수술하던 사람인데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과를 막론하고 모든 게 보게 되고 심지어는 핵의학 교수님까지 환자를 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잘 모르니까 우리 감염내과 쌤한테 많이 묻고 배우고 그랬는데 이제 약간 한 번씩 이제 왜 무기력까지는 아니지만 좀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한 거. 교수님 우리나라 감염내과가 몇 명이죠? 한 300명 된다 그러셨나요? 작년에 시험 친 선생님이 270? 이 교수님은 지금 부과 전문의 번호 몇 번이에요? 230번대? 230번대? 네, 그러면 네, 진짜 1년에 얼마 안 나오는 거네요. 저 시험 칠 때 22명 쳤었거든요. 현재 국내 전문의의 숫자는 약 8만 6천여 명. 그중 감염내과 전문의 수는 275명에 불과합니다. 쌤들은 어때요? 쌤들 아직 전공 못 정하셨죠? 네. 전공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그렇게 깊이 되는 그 감염내과가 없는 그런 이유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엄청 힘들어 보이셨어요. 지금도 힘들죠. 제일 힘들어. 저희 교육 해주시는 중간에도 계속 협진 콜이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콜 받아서 가시고 이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협진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수익성에서 거의 상관이 없는 분야라서 감염내과를 크게 막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개원하기 힘들다는 그런 인식? 응. 꼭 필요한데 천대받는 과. 한때 내과는 경쟁에서 들어갔어요. 또 재수에서 들어가고 막 이래 했는데 지금 그렇죠, 유 교수님. 내과 자체가 경쟁입니다. 나와의 경쟁입니다. 결국은 꼭 필요한 과들은 국가적으로 어떻게 좀 제정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일이 터지거나 이랬을 때 정말 일선에 서서 가장 1번으로 방어하실 분들인데 질적 양적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지. 힘이 나죠. 어차피 하고 싶은 건 하는 거고. 그렇지. 네. 아 오늘 소주 한잔 해야겠는데요? 아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지. 안 돼. 화상으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내 의지로 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들이 이게 지금 다 돼야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파이팅하고 각자 이제 그렇게 우리도 이거 할까요? 다들 서로에게 덕분이잖아요. 국민에게 우리에게 서로에게. 서로에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먼저? 한 바퀴 돌아주세요. 완치 판정을 받고 98일 만에 퇴원하는 날.
그냥 뭔가 나중에 기억날 것 같아가지고. 그토록 괴로웠던 곳이 이제 추억이 되려 합니다. (98일간) 병원에 격리돼 있던 딸을 위해 부모님이 마중 나왔습니다. 맞네. 딸 얼마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98일이요. 맨날 울었어요. 딸 보니까 어떠세요? 내 딸인가 싶어요. 감회가 새로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의 코로나 확진자는 6,888명. 그중 188명이 사망하고 6,643명은 완치됐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가 없을 때 얼마나 쓸쓸했겠나 저희끼리 걱정이 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을까 올까 안 올까 하고 얼마나 기다렸겠나. 근데 이 아들은 또 죽어도 다시 내년 되면 살아나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는 죽었으면 못 살아나니 우리는 죽었다가 새로 태어난 생명이야. 부부는 지난 3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아내를 간호하던 남편 역시 감염됐었답니다. 남편이 열이 38도 5분가 이래갖고 아들한테 전화해갖고 아들이 차를 태워갖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남편은 괜찮고 제가 코로나 감염이 됐다 양성이래요. 그러고 저는 막 주저앉다시피 거기서 막 울고 막 놀래갖고 소리 지르고. 코로나 뭐 가는 거 뭐 무슨 병이 떠돈다 하는 건 알아도 내가 오를 줄은 몰랐지. 근데 나는 저 사람 나 술 낳고 옆에 붙어 있었는데 내까지 올라쁜 거지. 부부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5일 동안 계속 집에서 있었어요. 있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심하게 아플 때는 울면서 막 보건소 전화가 안 되면 북구청 전화하고 북구청에서 해가 시청에도 하고 그래가 어디서 이게 관할이냐고 막 또 119도 전화해갖고 왜 병원에 안 데려준다고 이러니까 119에서는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면서 어느 병실이든 어느 병원이든 그게 정해져야 저희들이 모셔다만 드리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3월 9일까지 3월 2일 날 확정돼가 3월 9일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3월 대구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 확진자가 발생했고 폭증하는 환자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염 5일 후에야 병원으로 이송됐던 것이죠. 아이고 이놈의 지겨운 코로나 진짜 언제나 끝나겠노. 6월달 되면 끝난다. 아이고 제발 가을에도 더 하다던데. 부부는 약 10일간 격리되어 치료를 받았고 완치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걸려가 병원에 갔다고 10kg가 빠졌어요. 나는 이번에 정말 죽다가 살았어. 이제는 제가 병이 다 났잖아요. 다 고쳐지고 다 났는데 한마디라도 위로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돌아서고 하니까. 누구세요? 모두가 외면하는 중에 누구세요? 친구 한 명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덥지? 아이고 덥다 벗어 덥다. 좋아요. 아이고 형부. 덥다 벗어. 아이고. 아저씨들 한잔. 생수 먹고 마음 돌리라고. 진짜 고맙다 이래 와줬어. 아유 뭐 내가 뭐 아무도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데 이래 집에까지 찾아오고 간식으로. 식사도 제대로 하고 이제 밖에도 외출도 하고 얼마나 좋으십니까? 다 낫고 다 먹고 잘 먹고 다 좋은데 속상한 게 내가 괜히 여기저기 신고를 하고 알리갖고 이렇게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고 막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겁내고 이런 건 진짜 내 남은 처음이니까. 섭섭한 생각 들 때마다 그 사람들도 얼마나 무섭고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 상처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이 감싸 안습니다. 퇴원 후 자가격리 한 달 만에 외출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전부 소리가 안 난다. 모르는 사람만 있어 좋네 그죠?
아이고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죠? 아이고. 늘 걷던 길이지만 공기도 나무도 새롭습니다. 일상은 사실 이렇게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밖에 못 나가셔서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아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이제 지금은 다 나았으니까 뜨뜻하게만 나 이제 괜찮은데 하고 막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이제 다 나았는데 싶어. 그 말만 하면 가슴이 막 엉거리. 가슴이 너무 아파요. 부부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힘든 자가격리 과정을 견뎌낸 작은 영웅들입니다. 미래의 영웅들이 현재의 영웅들을 만난 자리.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생명을 담보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가고 싶으세요, 진짜? 네. 진짜요? 갈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안 걸렸어도 괴로울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배워온 일이니까 국민으로서 그렇게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다들 TV에서 보겠네. 병원 현장에서 환자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얼굴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코비드 아웃! 가자.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